대한민국은 누가 건국했지? 한국어로 묻자 나이지리아 파견 군사관인 김정일이 건국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챗 GPT 3.5. 어제 출시된 발전된 버전 챗 GPT 4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승만이 첫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새로 나온 챗 GPT 4는 한국어를 비롯해 26개 언어와 해당 언어들로 된 정보의 학습량을 늘렸습니다. 3.5 버전보다 기억력이 8배 향상됐으며 사실을 말할 확률은 40% 상승해 3.5는 낙방했던 미국 통합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에 드는 성적을 올렸다고 개발사 오픈 AI는 밝혔습니다. 말로만 채팅이 가능했던 3.5와 달리 이미지에 반응하고 대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여전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제가 최근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의 정보는 아직 학습되지 않아 불충분한 정보로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적절한 대답을 내놓는 능력은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시키면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일 시키면 실수도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도 바라보고 쓰고 있어서 챗 GPT 4는 매달 $20를 내야 쓸 수 있는 유료 버전입니다. GPT 4 출시와 같은 날 구글도 이메일 같은 글을 써주는 AI를 공개하며 생성형 AI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올해가 미래 검색 시장의 승자를 결정할 초거대 AI 경쟁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챗 GPT에게 발열, 황달, 복통 증세가 있는데 어떤 질병인지 물었습니다. 간 질환에 관한 내용을 주로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검사는 무슨 검사를 하겠냐, 랩 테스트는. 그랬더니 쭉 그런 건 아주 포괄적으로. 네, 이건 완전히 의대 교과서 네, 교과서를 그대로 뽑아놨네요. 미국 하버드 의대가 챗 GPT에게 미국 의사 필기 시험을 보게 했더니 3단계 모두 합격했습니다. 연구팀은 의학 교육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챗 GPT가 높은 수준의 의학적 근거를 들며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는 사실상 거의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쉬운 거죠. 챗 GPT가 기초 진료 상담 영역을 대체할 가능성은 큽니다. 어떤 과목의 진료를 받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약의 용량과 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5세 여성이 지병이 없고 숨 쉴 때마다 흉통이 있다고 하니 갈비뼈 골절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성은 다친 적이 없는데 골절이 맞냐며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골절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며 답을 바로 뒤집습니다.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해 최종 진단하는 것은 아직 서툰 겁니다. 내과로 가야 돼요, 외과로 가야 돼요, 소아과로 가야 돼요. 분류해 주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죠. 챗 GPT는 비의료인도 사용할 수 있는 첫 인공지능인 만큼 초기부터 장단점을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법률 분야 봤었고 오늘은 의료계까지 갈수록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광고 목적으로 좀 왜곡돼서 쓰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공두식 교수는 내시경 뇌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데요. 챗 GPT한테 내시경 뇌수술 권위자 물었더니 모른다고 답하더래요. 네. 그래서 자신이라고 알려준 다음에 다시 물었더니 공 교수라고 대답해줬다고 합니다. 누가 제일 잘하냐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런 가치평가를 물어보거나 오피니언을 물어보면 얘가 뭔가 대답은 하긴 해야 되니까 그때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사가 명이고 어떤 병원이 좋은지는 교과서나 논문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챗 GPT가 공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지금 챗 GPT가 가려낼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개발자들은요. 처음엔 허위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가려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스탠퍼드 연구팀은요. 인공지능이 생산한 허위 정보를
가려낼 묘책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허위 정보 가려내려면 아직은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의료용으로 챗 GPT 무턱대고 믿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겠죠. 뭐 그렇게 보완할 점이 있다고는 해도 앞으로는 의학계에서 활용할 부분이 꽤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의사 교육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 지식을 외우려고 썼던 시간과 노력은 챗 GPT한테 넘기고요. 네. 의사는 환자의 삶을 공부하는 데 전념한다면 좀 더 인간적인 의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탑재한 검색 엔진 빙을 발표한 시연 회장. 가장 잘 팔리는 청소기를 찾아 장단점을 알려달라고 주문하자 인공지능 AI가 3가지 제품을 소개합니다. Look how great this answer is. 그런데 AI가 선이 너무 짧은 게 단점이라고 꼽은 이 제품, 알고 보니 무선 청소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의류 회사의 경영 실적을 정리한 문서를 요약해달라고 하자 수치가 틀리거나 원 문건엔 있지도 않은 내용을 끼워 넣은 엉터리 답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이런 오류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기자가 챗 GPT로 초등학생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한글 문제를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영어로 이렇게 2차 방정식까지 써가면서 그럴싸하게 풀어나간 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답이 35kg인데 234kg,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챗 GPT의 위기감을 느낀 구글이 부랴부랴 내놓은 AI 검색 엔진 바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일 시연회 당시 우주 망원경과 관련한 틀린 답을 내놓아 망신을 당한 겁니다. AI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챗 GPT 개발사의 설립 멤버인 일론 머스크가 AI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AI가 문명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안전을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저는 SBS 뉴스에서 팩트체크 기사를 쓰는 팩트체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쓴 비용이 아프간 전쟁보다 많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걸 팩트체크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보고 자료들 하나하나 훑어보고 비교해보니까 미국이 쓴 돈, 아프간 전쟁은 1조 달러에 가까웠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1,000억 달러 정도,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는데 반나절 걸렸습니다. 그런데 챗 GTP에 물어보니까 정확한 출처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여러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고 기사 형태로 써달라고 하니까 불과 20초 만에 팩트체크 기사가 뚝딱 나왔습니다. 더 좋아지면 제가 써왔던 팩트체크 기사도 이제 챗 GPT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챗 GPT가 법안까지 만들었다. 콜롬비아에서는 판결문도 썼더라. 개인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기사, 법안, 판결문까지 사회 규범의 기준이 되는 여러 공적인 텍스트가 챗 GPT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악한 의도가 개입될 경우 여러 영역에서 악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챗 GPT에 대한 우려들, 사용자이자 제공자인 사람들이 나서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은 또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윤리라는 게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악용을 할 수가 있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또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코딩에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하라고 하면 만들어주거든요. 최근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당시 수백만 달러를 들여 해커 수백 명을 고용했지만 챗 GPT가 있었다면 비용이 거의 공짜였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책임자까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은 챗 GPT 규제법을 아예 챗 GPT한테 만들어 보라고 시킨 뒤 이를 보완해 발의했습니다. 취재진이 의안 원문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회사는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은 직접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런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윤리의 초창기거든요. 범죄적인 목적의 AI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죠. 바야흐로 개막된 챗 GPT의 시대, 또 그렇게 불거진 윤리 문제. 악용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도 국회도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만든 대화형 AI 챗봇 챗GPT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물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일일 사용자 수가 지난달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 도달에 걸린 시간을 보며 구글이 8년, 유튜브가 2년 10개월, 페이스북이 3년 2개월인데 챗GPT는 단 2개월입니다. 결국 출시 2달 만에 월 구독료 $20 유료화를 선언했는데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 이용자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높은 수준의 에세이와 논문을 단시간에 만들어 교육계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등 관심만큼 논란도 큽니다. 더 정교해질 챗GPT가 가져올 변화와 충격에 주목하고 있는 국내 업계는 자체적인 한국어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는 올 상반기 안에 검색 기능에 집중한 AI 일명 서치GP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색 결과의 품질과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 경험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실험을 내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올 상반기 내로는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된 검색 경험 서치GPT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어 특화 버전의 KOGPT를 공개한 카카오는 이를 대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초거대 AI 확장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편파적 정보를 걸러낼 공정성, 저작권 위반과 같은 윤리적 문제 등 각종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